정치권에 있는 적폐들 두 사람만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정치권 적폐. 이우현. 야, 이분 좀 액티브 활동적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뇌물 드시고 네.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탈이 나셨네. 네. 근데 구속영장 청구하려고 하니까 나아파요. 갑자기 아파. 검찰에 나오라고 하니까. 또 그동안 정말 적극적으로 그 수금을 하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예 검찰에 출석하라고 하니까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아버려. 정말 놀라우신 분 아니십니까 이분? 글자 그대로 배째라 음. 하는 그 배째버렸네요. 근데 그래 놓고 나서 이 사람이 그 사이에 바로 이런 게 증거인멸이거든요. 그때 뇌물 공여자한테 만나가지고 야 나한테 준 7천만 원 차용증 쓰자. 아, 너무 막, 아, 아니 근데 그게 걸려버렸어. 아니 근데 그러면 이 이우연은 이건 명백하게 구속사유예요. 그런데 병원에 들어가 수술 받아보면 어떻게? 나 포경수술도 아니고 진짜. 아니 근데 수술을 받은 거는 아니고 어. 심장혈관 질환 및 시술을 이유로. 그러니까 시술? 심장혈관 아니 시술이면은요 뭐냐하면 이 허벅지 대동맥에 관을 꽂아요. 아 시술이구나 그래서. 네. 아, 그래서 스탠스로 이렇게 그 그렇지, 안에 그렇지. 그래서 혈관 촬영하는 동맥 안으로 쭉 관을 넣어가지고 이제 치료를 하거든요. 시술이거든요. 아픕니다. 아프죠. 움직이지 못해요. 이거 시술 받고 나면 3일 동안 꼼짝 못해요. 대소변 받아내야 돼요. 그게 정말 찌질한 사람들이 보여주는 전형적인 모습인데 예. 다른 것도 아니고 뇌물이고요. 지금 자유한국당이 이우현뿐만 아니라 뭐 원유철, 원유철. 여러분 그거 보셨어요? 원유철하고 원균 저상화가 똑같이 생겼어요. 야, 씨가 대단하시구나.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조상인가? 아, 거기도 한 번일 것 같아요. 정말 닮았어, 정말. 피를 못 속인다는. 네. 어쨌든 간에 그런 식으로 지금 줄줄이 지금 소환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그 타이밍에 어차피 이 사람은 구속돼요. 이걸 국회가 방탄으로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 네. 최경원도 마찬가지고. 네. 그런데 왜 이걸 잠깐 뭐 시술 받는다 그래서 달라질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내 생각에는 한꺼번에 무대기로 뭐 하루 차이로 막 소환되고 이러는 거에 묻혀가려고 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근데 이게 단독샷 그, 받으면 좀 이렇게 부담스럽잖아. 그 영화에서 저는 실제로 이런 큰 범죄를 저질러 본 적이 없어서 범죄자의 심리를 잘 모르지만 영화나 책을 통해서 봤을 때 이 사고가 굉장히 이게 좁아져요. 단기화되고. 그래서 지금 오늘 하루라도 넘길 수 있으면 오늘 하루를 넘길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거죠. 그거 알죠? 저도 그런 경험은 없는데요. 젊었을 때 이제 뭐, 이 경찰서 유치장이라도 갇혀본 적 있어요. 친구들하고 네, 술 먹고 네. 싸우다가. 근데 갇힌다는 것 자체에 대한 그 어마어마한 공포가 있어요. 사람의 몸이 영어의 몸이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술 처먹고 막 이제 서로 사과 안 한다고 하다가 파출소에서 계속 이러시면 경찰서로 넘기실 겁니다 해서 넘겨 술 처먹고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네. 호기롭게 경찰서 유치장에 딱 들어갔는데 술이 깨잖아요. 그때부터 엄청 회의를 내기 시작해요. 얼마나 답답해요. 거기에 갇혀 있다는 게 나가지도 못하고. 그거 하루 이틀만 갇혀 있어도 미치는데 보통 이제 그 유치장에서 그 다음날 나오는 경우가 많죠. 와서 이제 누가 보호증 쓰고 막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는 모습들이 너무 찌질한 거야. 그렇죠. 그리고 7천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전화를 하면서 대포폰을 지금 쓴 혐의를 받고 있잖아요. 근데 이 대포폰이 원래 이 사람이 2015년 3월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대포폰 사용하는 단체가 좌파 종북, 또 보이스피싱, 또 불법 도박, 불법 사채업자 이렇게 전부 나쁜 쪽에서 쓰는 것이 대포폰입니다. 이렇게 발언을 한 적이 있어요. 오른말 했네. 잘 안 해요. 잘 알고 있네. 잘 아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이 양반은 안타까운 게 안타까우세요? 예. 속마음이에요? 아니요. 진짜 안타까워요. 나는 이 양반이 안타까운 게 어. 아니 이 심장혈관 수술을 심장혈관 이상에 따른 그 질환에 따른 시술을 받으러 간다고 그러는데요.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차라리 처벌을 받지. 저거 시술 받다 잘못하면 죽거든요. 볼 뻔했네. 아 그거 받지 마. 그냥 약으로 치료하시고 아니, 애지가 근데 나면 이게 그동안 받은 게 너무 많더라고요. 까지 밝혀진 것만 20여 명인데. 네. 그리고 꼼꼼해요. 예를 들어서 건설업자한테 받은 2014년에 1억은요. 수표나 현찰 둘 다 부담스럽기 때문에 이 사람이 유로로 받습니다. 오 유로 정치 세력 중에 저는 그 서로 간에 정신적 격차가 있다고 봐요. 최소한 이쪽 분들 중에 다는 아닐 거야. 솔직히. 근데 친문 정도 되는 분들은요. 일단 이명박이나 박근혜 정권에 감시론도 있었지만 이런 돈 주고도 못 받아요. 성향상 돈 받아놓고 뭐 해줘야 되잖아. 돈 뇌물은 그런 거야. 네. 대가성이 다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우연 같은 사람만 해도 받은 돈의 규모가 12억에 13억 원이에요. 밝혀진 것만. 그러니까 밝혀진 것만. 그러니까 그런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일단 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무조건 해먹자. 이 방식으로 그냥 한 번씩 쓸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국회의원만 해도 몇 명입니까? 그쪽 애들만 해도 막 100명이 훨씬 넘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해먹고
또 그쪽 어떤 그런 공기업 이런 데 들어가서 해먹고 나라가 다 그렇게 거덜나 버리는 거야, 알고 보면. 네. 그렇지만 또 뻔뻔하게 이런 인터뷰를 작년에 한 적이 있어요. 저는 지방선거 때 한 명도 공천을 준 사람이 없습니다. 다 경선 붙였습니다. 시의원, 도의원, 시장 다 경선 붙였습니다. 비굴한 짓 한 적 없습니다. 웃기지 말라고 해요. 남양주시 의회 전 의장한테 공천 현금으로 5억 원 받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게 있잖아요.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냐면은 거기에 지역구 국회의원이잖아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거기 경선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다 자기 계보의 사람들이에요. 네. 경선은 그냥 자기들끼리 일종의 쇼 같은 거고, 예를 들어서 이시면 이 사람이 이심이 작동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지역구 내에서 이심이 작동해서 A 후보가 되게끔 헛기침만 해도 이 사람 돼요. 그런 방식으로 하는 거지 뭐 약체 있는 어떤 후보가 경선을 붙였다고. 아니, 이럴 수도 있어. 경선은 붙이긴 붙였는데 당연히 될 걸로 인식되는 사람 하나 있고 나머지는 그냥 들러리 하나 붙일 수도 있어요. 그래놓고 이렇게 말하는 건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 현재 자유당 신분, 자유당 소속 의원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 진행 중인 사람들 한번 명단을 찾아보니까 상당히 되더라고요. 자, 다시 한번 불러. 네, 지금 이우현 의원 지금 이렇게 다루고 있는 이우현 의원도 있고, 최경환 의원 지금 그 검찰이 그 체포 동의안 이 문제 때문에 지금 이야기가 오가고 있죠. 그리고 김진태 의원, 온유철 의원, 엄영수 의원, 이현재 의원, 김재원 의원, 이완영 의원, 홍일표 의원, 황영철 의원 다 10명. 그리고 지금 강원랜드 관련해서 몇 명이 더 있는지 지금 불확실합니다. 토탈 하면 네. 20명이 넘는 네. 걸로 지금 알고 있어요. 강원랜드 그 관련된 사람들 포함하면 20명이 좋게 넘어요. 예. 그러면 이 수사하기도 사실 벅차겠네. 검찰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게 사실 뒤져보면 이게 시간을 갖고 뒤져보잖아요. 그러면 그것만 있을까? 저 100명이 넘는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 중에 과연 몇 명이나 깨끗할까? 저는 그것도 궁금해요. 그러니까 보궐선거가 단순 보궐이 아니라 거의 20.5대 선거가 될 수준이 될 수도 있죠. 그 정도로. 그럴 수 있어요. 뭐 트렌드에 업혀가는 건지 홍준표가 최근에 그런 이야기도 했었죠. 불체포 특권이나 면책 특권 국회의원에 대한 그거 없애야 된다고.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실지. 자유당에 나만 하는 의원이 없을 것 같은데 지금. 그렇게 한다고요? 아이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 의원이 수술받은 이유를 알겠어요. 같이 묻어가려고. 왜 진짜 원샷 받으면 굉장히 불편하고 창피하잖아요. 아니 근데 그러다가 진짜 죽는다니까요. 아 그러지 마세요 이 의원 씨. 저분은 그거 시술 받다 죽어요. 저 유명정님은 엄마의 마음이 있어가지고 박애의 정신이 있어. 그거 죽으면 안 되잖아. 그냥 그렇지. 처벌받고 말어 그냥. 아무리 죄를 진 개새끼라도 생명 소중하다. 그렇죠. 자, 짧게 국민의당의 박주원 이야기를 잠깐만 합시다. 지금 전체적인 거는 엄청난 언론 플레이하고 있어요. 그 자신감은 뭐냐면은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그러면 그 피해자는 안철수만 지금 피보는 거예요? 박주원 씨 때문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 프레임으로 가려고 하지. 그러니까 이용주 의원이 난 아니야? 라고 말한 이유가 그 모습이 단적으로 보인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친한과 반한이 서로 이제 서로의 어떤 사기랄까 길을 꺾고 뭔가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친안철수인 박주원의 비리를 터뜨렸는데 의심받고 있는 사람이 이용주다. 뭐 이런 느낌까지가 있는 거라고 보는데 박주원 자체가 보여준 모습은요. 우리나라 정치사의 가장 비열한 모습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이 사람은 정치적 소신이나 이런 건 그렇죠. 15노치도 일단 네. 없고 그리고 자기가 얻은 중요 부처 국정원이라든지 검찰이라든지에서 정보를 다루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그 정보를 컨테이너 박스로 모아두고 정보를 거래하는 거예요. 하나씩 야금야금. 그러니까 이 사람 보고 떠올리는 게 누구였냐면 한상률이었어요. 한상률이 그런 사람이었다면서. 한상률이 역시 정보 수집가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탈세에 관련된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과 또 무슨 이런 식의 찌라시나 나올 법한 무슨 비자금 이런 거 갖고 있을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두고 있다가 정치권과 거래를 하는 거예요. 이명박한테는 한상률이는 노무현 대통령 잡을 방법이 있다. 이런 식으로 정보를 모으는 거고 박주원이 이런 사람은 이 당에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일단은. 그렇죠. 근데 지금 계속해서 거짓말하고 있는데 거짓말들이 또 다시 취재진들에서 이렇게 들통나는 우리 소위 뽀록이 나는 이런 상황을 계속 목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가장 비열한 게 이런 방식이라고 봐요. 나는 현행법에 지금 저촉될 게 하나도 없어. 공소시효도 지났어. 근데 계속 거짓말을 해요. 근데 경향신문 같은 경우 이런 거 하나 터뜨리려면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 1보, 2보, 3보 쭉 해서 최소한 15개 이상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봐요. 이런 식으로 쉴드를 치면 이렇게 답해줘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특종은 그런 개념이에요. 특종은 그렇게 만들어진다고. 그러니까 사실은 박지원은 혼자만 계속 자기 정신승리하고 있는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잖아. 난 DJ라고 특정하지 않았어. 근데 알고 보면 아니야.
그러니까 계속해서 자기 쉴드를 치고 있는데 그 쉴드가 전혀 안 먹히는 상태로 가고 있는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계산을 하겠죠. 정치권에서 완전히 퇴출될 수 있어요. 최고위원 내려놓으면. 누가 다시 받아줍니까? 누가 그 사람을 공천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일단 이 싸움에서 최고위원을 내려놓지 않는 게 이 정치권에서 그나마 살아남을 수 있는, 왜 그 김광수 의원 생각해 보세요. 그 이상한 사건 났었잖아. 예, 막 뭐 여자분 해갖고. 예, 자해하고. 그렇게 전국에 한번 들썩거렸지만 외국 갔다 오고 잠잠해지니까 이번에 뭐 반안철수 선봉에 서 계시더만.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그런 거야. 이런 식으로 어떤 이슈나 이런 거리가 났을 때 버티면 된다고 착각을 하더라고요. 이건 아니야. 근데 김대중 대통령에 관한 이런 비열한 공작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더라도 계속 이러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얘는 법적으로 한번 걸어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저는 녹취록이 없을 거라고 확신을 했었는데 15일에 녹취록을 밝힐 거라고 일단 발표는 했네요. 그러니까 많은 통화들 중에 녹취록 하나가 나온다고 해서 그 사람이 면죄부가 생기는 건 아니에요. 지금 굉장히 대단한 녹취록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봐요. 주성영이나 주성영 보좌관 어떤 사람들의 증언을 보면 박주호는 김대중 대통령 관련돼 있다는 이야기를 안 했다 이렇게 거짓말했거든요. 그 중에 뭐가 들어있을지 모르는데 한번 봐라 이런 식으로. 근데 특정해가지고 DJ 비자금이다라고 찝어줬다 이런 거거든요. 이게 박주원이가 이게 검찰청에서 근무를 했었잖아요. 검찰에서 검사가 아니고 수사관이었죠. 예. 우리나라 대검찰청이 2017년 7월 이전까지는 무엇이 있었냐면 범죄정보기획관실이라는 게 있었어요. 공식적인 기구로. 예. 이 범죄정보기획관실이 뭐 하던 곳이냐면 이 정치인이나 그 다음에 대기업, 그 다음에 고위 관료들에 대해서 뒷조사하고 이 정보를 바탕으로 가공을 해서 이 정보를 가공한 것을 갖고 정치적인 공세를 필 수 있는 리포트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던 곳이에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정보 조작의 최전선에 있던 것이 범죄정보기획관실이라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나온 정보예요. 그리고 이 정보가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이거를 취득을 했다. 그리고 사실 확인 관계를 거치느라 2년여가 걸렸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에서 이거를 터뜨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본인은 그게 아닌 거죠. 검찰이 그거를 갖고 기획해놓은 정보를 갖고 가공해서 이명박 정부 때 그걸 터뜨린 게 맞고요. 물론 이제 다른 방송 시간에서도 나왔지만 이 범죄정보기획관실이 올해 7월 달에 폐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들었으면서 이 검찰에 있는 이 부서를 없애버렸어요. 왜 없앴느냐? 간단해요. 뒷조사나 하러 다니고 심부름센터나 하고 국정원하고 똑같이 국정원 국내 파트처럼 똑같은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없애버린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나온 정보라는 거죠. 이거는 대검에서 그 범죄정보기획관실에서 만들어낸 정보는 그냥 아무한테나 이렇게 주는 게 아니에요. 다 협의해서 프레임을 만들고 그래서 주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박주원이 13일 방송은 오늘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에서 이제 소명 이야기 일단 들어본다 개념에서 표현을 참 어린아이가 오줌이 마려워서 길거리 어디에 쉬했다고 집 나가라고 멍둥이질을 했어야 되겠는가. 몰라. 적절한 비유인가요? 글쎄요. 그러면서 검찰 임무수행에 대한 아무런 이해도 없이 10여 년이 지난 기억이 없는 일을 충분한 소명 절차나 조사 없이 언론 보도 하나만으로 당원권 정지로 재단하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고요. 검찰 재직 당시 나는 열심히 죽어라 이런 죄밖에 없다. 공작. 그러니까 공작. 개새끼. 에이씨, 삐 처리해 주세요. 뭔 삐처리까지 소송 이미, 들어오겠다. 이미 본인의 말로 삐처리가 됐어요. 어쨌든 박주원 최고위원 참 그렇다. 솔직히 말해서요. 이렇게 최소한 자기 색깔 지키면서 지금까지 오늘 방송 이야기 보면 자유한국당 애들 정치 소신이 어딨어. 국민을 위한 게 어딨어. 뇌물 10수억 원씩 받아 처먹고 사는 게 그들의 일반적인 모습이고요. 최소한 민주개혁 진보 진영에 있는 정치인들은 그런 분들은 사실 거의 없잖아요. 근데 그 어중간에 그 국중주의다 보니까 그런 잡탕들도 들어오고 그런 것들이 사실 정치권 오염시키는 것이거든요. 난 그런 측면에서는 앞으로의 정치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이념을 탈피하자 그러는데 사실 이념 탈피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최소한 민주라는 이름을 마음속에 걸고 있는 정치인이라 그러면 뇌물 안 받고 자기 사적인 이득을 위해서 복무하지 않고 국민을 위해 싸우는 모습이 앞으로 더 나가야 된다고 보여요. 그게 이념이라면 이념이겠죠. 좌파네 우파네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우리나라도 궁극적으로는 깨끗한 우파들. 그러면 진짜 우파라고 불러줄 수 있죠. 보수적이고 그렇지만 굉장히 깨끗하고 어떤 기존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람들 그런 관점으로 보수가 나가야 되죠. 페이먼트가 되면 안 되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